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도 내가 7억만 모으면 은퇴해도 걱정 없이 살 수 있겠지? 하고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저도 한때는 그랬어요. 한 달에 쓰는 생활비랑 여유 자금 조금 챙기면 뭐 특별히 아플 일 없고 큰 지출만 없으면 괜찮겠지라고요. 그런데 막상 주변을 둘러보면 꼭 그렇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오늘은 7억 정도의 목돈을 모아두고 드디어 퇴사하자 하고 나왔는데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줄줄이 생겨서 당황한 사례들을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어떻게 준비하면 좀 더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할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 봅시다. 1사례 A 58세에 퇴직한 김 과장. 저희 회사에 같이 다녔던 김 과장님이 계셨어요. 나이는 58세 정도였고 운 좋게 주식으로 이익을 좀 보면서 대출도 갚고 해서 현금 7억 정도를 확보하셨죠. 그런데 회사 생활이 힘들기도 했고 더 늦기 전에 좀 쉬고 싶은 마음에 얼른 사표부터 내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매일 아침 알람 없이 살 수 있다니 너무 행복하다. 이러면서 집 근처 조기 축구 모임도 나가고 평일 낮에 영화도 보러 다니고 지인들하고 골프 모임도 자주 잡으셨죠. 그러다 보니 어느 날 갑자기 매달 카드값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나오는 걸 깨달으셨대요. 아니, 예전엔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오니까 좀 써도 큰 부담이 안 됐지만 막상 소득이 없어지니까 나가는 돈이 훨씬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나마 김 과장님이 산 아파트에서 월세를 조금 받고 계시긴 했지만 그걸로는 생활비가 부족하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결국 은퇴 자금 7억 중 일부를 조금씩 꺼내 써야 했죠. 아, 이건 그래도 6억 넘게 남았으니 괜찮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매달 몇 백만 원씩 계속 써야 하는데 이게 10년, 20년 후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생활 패턴을 바꾸지 않으면 예금 이자도 예전 같지 않은 요즘에 남은 7억이 몇 년 안에 훅 줄어버리는 겁니다. 김 과장님은 결국 2년 정도 지내고 나서야 이대로 가다간 몇 년 못 버티겠다 싶어서 다시 파트타임 일을 찾아보셨대요. 예전에 대기업 과장이었던 분이 단순 사무직 보조나 알바 등을 알아봐야 하니 자존심도 상하고 월급도 많이 기대하기 힘들죠. 이때부터가 은퇴 후 회의감이 확 찾아오는 시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사례 B55세에 조기 은퇴한 박 이사. 이분은 좀 특이한 경우인데 55세가 되자마자 회사 생활 그만하고 외국에서 한 12년 살다 오겠다고 선언하고 훌쩍 떠난 박 이사님이 있어요. 평소 프리하게 사는 삶에 대한 로망이 컸던 분이라 아이들도 어느 정도 컸고 본인도 부동산 처분하고 7억 정도를 손에 쥔 뒤에 이탈리아 소도시로 떠나셨어요. 처음엔 페이스북에 올리는 사진도 예술이었어요. 시장에서 장 보고 베란다에서 파스타 해먹고 유럽 골목골목을 여행하는 모습이 어찌나 부럽던지. 근데 문제는 현지에서 생각보다 물가가 비싸고 또 외국인이라 그런지 더 많은 지출이 생긴다는 거예요. 렌트비, 교통비, 해외보험, 비자 유지비까지 하나하나가 한국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죠. 게다가 박 이사님이 그래, 여기서 현지 아르바이트나 온라인으로 뭔가 해볼까? 했는데 쉽지 않은 겁니다. 비자 문제도 있고 언어 장벽도 있고요. 결국 1년을 채 못 버티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셨다는데 이미 은퇴 자금 절반 가까이를 써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한국에 돌아와서 뭐라도 시작해볼까 했지만 55세면 사회에서 경력으로 인정해주는 나이대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체력이 예전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결국 은퇴를 접고 다시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는데 예전 직급 수준으로 가기가 힘들다 보니 연봉도 많이 낮아져서 애를 먹고 있다고 하세요. 여기서 느끼는 점은 은퇴 후에 해외 생활을 꿈꾸는 건 좋지만 정확한 예상과 현실적인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거죠. 3사례 C 60세 정년퇴직한 이 차장. 마지막으로 이 차장님 얘기를 해볼게요. 이분은 정년퇴직할 때 딱 7억 정도를 손에 쥐셨어요. 그럭저럭 넉넉하게 모으셨다 싶은데 문제는 이 차장님 댁에 고등학교 3학년 자녀가 한 명 더 있었어요. 아, 그래도 남들처럼 생활비 조금 줄이고 연금도 나오고 하니까 괜찮겠지 싶었는데 막상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면서 학비에 자취비용, 과외비 등등 생각도 못했던 지출이 잔뜩 생기더랍니다.
게다가 자녀가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니까 집 근처 자취방 구해주려고 보증금이며 월세며 그렇게 한두 푼씩 꺼내 쓰다 보면 정말 순식간이에요. 또 한 가지 큰 변수는 본인 건강이었어요. 60세쯤 되면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거든요. 예전에는 감기 하나에도 23일 푹 쉬면 나았는데 이제는 병원비가 만만치 않고 만성질환이 생기면 매달 몇십만 원씩 치료비가 나가기도 해요. 그러니 이 차장님도 12년 지나면서 예금 잔고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걸 보고 땀을 삐질삐질 흘리게 된 겁니다. 결국 다시 용돈벌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지인을 통해 주차 관리 쪽 일을 잠깐 하시다가 체력적으로 어려워 포기. 지금은 아이가 어느 정도 독립할 때까지는 부인과 함께 소규모 반찬 가게를 운영해보고 계세요. 하지만 애초에 여유 있게 살 거라 예상했던 7억이 막상 닥쳐보니 결코 만만치 않았던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이렇게 보면 7억이라는 돈이 분명 작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런데 현실에서 은퇴 자금을 쓰다 보면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 생활비, 각종 보험료, 공과금, 자녀 교육비, 차량 유지비 등의 예상치 못한 지출 병원비, 갑작스런 부모님 간병 비용, 지인의 경조사 비용, 집 수리비 등까지 겹쳐서 자금이 금세 빠져나가죠. 특히 50대 중후반, 60대 초반이라면 자녀 교육비나 결혼 자금, 혹은 본인의 건강 문제 같은 큰 이벤트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요즘엔 예금 이자가 낮고 물가는 계속 오르니까 그냥 가만히 7억을 예적금으로만 갖고 있어선 이 돈의 가치가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 7억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게 실제로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재테크를 잘하는 분이라면 주식이나 부동산을 통해 조금이라도 수익을 낼 수 있겠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크고요. 잘못 투자했다간 원금까지 잃기도 하는 거죠.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은퇴 이후의 구체적인 월 생활비부터 계산해보기. 식비, 주거비, 의료비, 교통비, 여가비, 보험료 등 모든 항목을 세세하게 적어보고 필요한 금액을 추산해야 해요. 지금 쓰는 돈이 아니라 은퇴 후에 어떻게 바뀔지도 고민해봐야 합니다. 건강관리와 의료비, 그리고 부모님 자녀 문제를 고려하기. 50대 중후반부터는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인정해야 해요. 의료비나 간병비 혹은 자녀가 아직 독립 전이라면 그 비용을 얼마나 지원해야 할지도 미리 생각해야 합니다. 이를 완전히 그만두기보다는 소득원을 조금이라도 유지하기. 파트타임으로라도 매달 몇십만 원이라도 수입이 들어오면 은퇴 자금에 대한 부담이 훨씬 줄어들어요. 퇴직 후 재취업이나 노후 창업 혹은 프리랜서로 활동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지 미리 탐색해 보시는 게 좋아요. 투자는 소액으로 리스크 관리 철저히. 무리하게 목돈을 올인해서 큰 이익을 노리는 건 정말 위험해요. 잃으면 회복하기 어렵거든요. 분산 투자나 안정성 높은 상품부터 차근차근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은퇴 계획은 최소 1015년 길게 내다보기. 은퇴 시점에 맞춰 딱 맞는 자금이 아니라 10년 뒤에도 연금과 함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준비가 되어야 해요. 물가 상승과 긴 수명을 감안하면 생각보다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국 7억이든 10억이든 숫자 자체는 우리가 기대하는 안정감을 다 주지는 못해요. 중요한 건 내 생활 패턴과 내 건강 상태, 그리고 가족 상황에 맞춰서 구체적으로 계산하고 리스크를 나누며 조금이라도 소득원을 만들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죠. 세상에 공짜로 주어지는 시간은 없다고들 하잖아요. 은퇴 후에 진짜 내 시간을 누리려면 그 시간을 지탱해줄 합리적인 재무 계획과 건강, 그리고 유연한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정신 건강에도 좋고 돈도 조금씩 모일 테니까요. 그러니 혹시라도 7억이면 충분해 라고 딱 잘라 말하고 싶으셨다면 위의 사례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도 처음엔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현실은 생각보다 여러 변수가 많더라고요. 그 변수를 얼마나 줄이느냐, 그러면서도 은퇴 생활을 얼마나 즐겁고 의미 있게 만드느냐가 우리에게 남은 숙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예요.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은퇴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불안을 딱 떨쳐내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보시길 응원하겠습니다.